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사연 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많을걸요? 소목님 한국 주식 손절하고 미국 주식 왔는데 미국 주식도 고점에 물린 것 같아요. 와, 요즘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댓글 달려있던데 소목님 한국 주식 너무 변동성 심해서 한 달 전쯤 미국 주식 들어갔더니 삼전 하이닉스 손절하고 들어갔더니 한국 증시는 어제 오늘 급등하고 미국 주식은 자꾸 흘러내려 슬프네요. 투자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버티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자존감이 떨어지네요. 좋아요도 많이 눌려있고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좀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구나 또 겪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올해 미국과 한국 대표 지수 차트인데요.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걸 일명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디커플링.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보통 증시가 오르면 전 세계 증시가 오르면 미국도 오르고 한국도 오르고 뭐 중국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미국은 가는데 신흥국은 안 좋은, 아니면 한국은 가는데 미국은 안 좋은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디커플링이라 그래서 한 번씩 오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가 꼬입니다. 스텝이 꼬여요. 제가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코스피인데요. 올해 코스피가 계속 빠지니까 열이 받는 거죠. 버티다가 이제 같이 떨어졌으면 열이 안 받거든요. 근데 미국만 오른다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소외주가 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막 이래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한국 주식은 이제 답이 없다. 뭐 이러면서 막 뭔지 아시죠? 되게 극단적인 말씀들을 막 하세요. 뭐 미국으로 빨리 건너와야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해라. 뭐 미국 몇 배 간다. 뭐 이런 얘기 막 돌아요. 거기에 현혹되죠. 스트레스를 팍 받아요. 나 지금 삼전 하이닉스 마이너스 20-30% 물려있고 뭐 네이버 카카오 물려있고 왜 막 계좌 보면 짜증나거든요. 마이너스 파란불 다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 계좌를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딱 가는 거죠. 이제 정리하고 가는데 이제 하필 또 왔더니 미국 주식도 조정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겪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다고 지금 해주시는데 하필 근데 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전량 손절하고 또 미국 주식으로 오시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아쉬운데 뭐냐면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올해 초만 해도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올해 초에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린 게 미국 주식 왜 하냐였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랬습니다. 이 파란색이 코스피인데요. 작년 10월, 11월부터 올해 초 1월까지 코스피 여기 수직 상승한 거 보이시나요? 코스피 지수가 47% 급등했습니다. 와, 이때가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그럴 때 그때 모든 레포트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제 신흥국의 시대다. 미국은 비싸고 매력이 없다. 제가 이거 주기적으로 듣는 소리예요. 미국이 이제 맨날 오르니까 제가 미국 주식 한지 7년째인데 7년째 미국은 비싸다는 말을 한 번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댓글에 미국 주식 끝난 파티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거기 뭐 하고 있냐, 설거지 당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많이 오르니까 그럴만하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이제 코스피가 빠지니까 또 이젠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러면서 또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되는데 이걸 잘 갈아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고수분들은. 근데 뒤늦게 초보자분들이 잘못해서 쫓아다니면 고점에 물리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이거 잘못하면 고점 물리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답이다 얘기 나오고 코스피 사실 슈퍼사이클이 아니었다, 반도체 사실 아니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러니까 이제 또 짜증나니까 미국으로 갈아탔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저도 겪었지만 이렇게 하면 계속 고점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특히 질문 주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냥 투자 기준이 그냥 요즘 좋더라, 뭐 카더라 이렇게 해서 요즘 미국 증시가 핫하대, 요즘 뭐 브라질이 핫하대, 요즘 베트남이 핫하대 이렇게 하면은 거의 99% 잃습니다. 진짜 주식시장이 무섭거든요. 어디가 좋다더라 핫하더라 이러면 진짜 먹잇감 되기 쉽습니다. 딱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잃어봤기 때문에. 특히 잘 모르는데 들어간다? 그냥 미국 주식이 좋아, 4차 산업혁명 주식이 많대,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들어오면은 조정장 하락장 못 견딥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바로 손절 3%만 빠져도 손절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모를 때는. 근데 이게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은 느낌이 언제 있었냐면 딱 3년 전 지금입니다. 이때 혹시 주식하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3년 전 지금 2018년 요때 미국 주식만 오르고 한국 빠지고 중국 빠졌습니다. 지금 똑같죠? 지금 중국 폭락하고 한국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18년 딱 3년 전에 온 주식 커뮤니티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 한국 주식 다 손절하고 왔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때 좀 분위기가 쎄했습니다. 제가 뭐 무슨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한쪽으로 쏠리면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다 손절하고 왔습니다 라는 말들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딱 바로 이제 2018년 9월부터 그쵸, 폭락을 시작했죠. 미국 주식도. 맞습니다. 금리 인상 3번 할 때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3번 할 때. 그러니까 이때 손절하고 온 사람은 더 큰 낙폭을 맞게 됐죠. 물론 지금은 그때랑 좀 다릅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고점에 물리는 악순환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고 나서 결국은 다 같이 이제 반등했거든요. 이제 물론 뭐 미국이 더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손해만 보는 거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가져왔고요. 실제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고점만 따라다니는 악순환을 끊어보자. 확실하게. 진짜 수익 내시려면요. 삼전 하이닉스 분명히 사신 이유가 있을 텐데 결국은 그거 못 버티고 그냥 손절한 거거든요. 그러고 요즘 잘 나가는 주식으로 갈아타신 거니까 내가 산 주식만 왜 안 오르지? 이거를 견뎌내야 됩니다. 저도 1년 동안 안 오르던 주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수익으로 좋은 주식이면 믿음이 있으면 수익으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떨어진 주식도 당연히 있지만요. 갈아타기를 기가 막히게 소목님 저는 한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완전 잘합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은 삼전 하이닉스 전량 손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부 미국에 한번 넣어보고 나 미국이랑 잘 맞네? 내가 보니까 미국 주식 재밌네? 하면은 조금씩 포트를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해봤는데 미국 주식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한국 주식만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뭐가 더 좋다 이런 개념은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도 이번에 미국 주식 전량 다 옮겨오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해봤는데 나는 역시 마음이 불편하다 하면은 잘 아는 주식으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마음이 편하다 그럼 카카오 네이버가 낫지 내가 아마존이란 주식 뭐 애플 구글 모르는데 그냥 뭐 유튜브에서 좋다더라 그래서 사면은 후회밖에 안 됩니다. 못 들고 있어요. 어차피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메일로도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한국 주식 손절하고 미국 주식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그러는데 벌써부터 손실을 못 버티시고 그냥 당장 오를 거 그리고 조급해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돈 벌기 무조건 쉽다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이번에 경험 삼아서 한번 이 고리를 끊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거 책에도 넣어놨는데 진짜 지금 좋은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참 어이가 없다고 하실 수 있는데 돈 되는 키워드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돈 되는 키워드가 많은지 돈이 안 되는 키워드가 지금 더 많은지 보세요. 돈이 되는 키워드. 불확실성, 위기, 공포, 두려움, 우려, 폭락, 공황. 지금 이런 뉴스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지금이 돈이 되는 키워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돈이 안 되는 키워드가 가즈아, 환희, 기대, 이제 시작, 지금이라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말 안 믿으셔도 좋은데 눈 딱 감고 한번 악순환 끊어내고 싶다면은 지금같이 진짜 남들이 다 공포라고 할 때 소액으로 실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 중에 이걸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거거든요. 소액으로라도 눈 딱 감고 사봤더니 야 이거 남들이 공포라 그럴 때 샀더니 진짜 돈이 되네?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순환이거든요. 계속 돈 되는 키워드만 쫓아다니는 거죠. 이제 안 그러면 계속 고점에만 물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점 물리는 악순환 끊어내는 방법은 눈 딱 감고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불확실성이고 위기라 그러고 공포라 그러고 야 그거 하지 마 이럴 때 좋은 주식에 한해서입니다. 또 이상한 주식이 아니고요. 좋은 주식 지수 ETF도 괜찮고요. 잘 모르실수록 그때 소액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소액으로 진짜 한 주 10,000원 20,000원 했는데 된다 그러면 또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돈 되는 키워드. 제 주변에서 돈 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돈 되는 키워드를 다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 써놨습니다. 저도 흔들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조정장이 오면 마인드가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관심 주식을 계속 리스트업하고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내가 왜 샀지? 이렇게. 내가 이걸 왜 샀더라? 이거 내가 왜 팔면 안 되지? 이거 내가 왜 한 주라도 더 모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놨지만은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더 살 거거든요. 이미 사놨는데 계좌 하나를 더 준비해놨습니다. 장기 계좌 있는데 이번에 현금으로 마소를 더 살 건데 제가 사는 근거는 아무리 봐도 마소 클라우드가 너무 잘하고 마소 생태계가 너무 셉니다. 그러면 이제 마소를 저는 사는 거죠. 누가 뭐래도. 그냥 뭐 저기 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마소는 돈을 잘 벌 거니까. 내년에 제품 가격 인상도 하는데 제 구독료도 올라가는데 돈 내는 김에 주식이나 더 사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공감되는 키워드를 여기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우량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 이런 거 진짜 조심하시고 내년 증시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금리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주제로 다루려고 했는데 마소 CEO가 주식 팔았다 얘기도 나오던데 주식 절세 때문에 판 겁니다. 앨런 머스크 주식 판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워싱턴주에서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이나 이런 걸로 금융소득을 얼마 이상 받으면 혹은 얼마 이상 자본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크게 때리기 때문에 지금 CEO들이 절세하려고 연말 들어서 주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참고로 제가 이걸 별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내부자가 판다는 거는 주식시장의 큰 악재가 아니고 내부자가 사는 게 큰 호재입니다. 내부자가 사는 거. 약간 미국 기준입니다. 피터 린치 책에도 나와 있고요. 윌리엄 오닐이라는 성장주 투자 대가가 쓴 책에도 내부자 매도는 주식의 악재라고 볼 수 없고 내부자 매수가 큰 호재다. 이렇게 보는데 저 정말 공감합니다. 내부자 매도는
이유가 너무 다양합니다. 절세 때문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뭐 계획적인 매매일 수도 있고 물론 진짜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내부자가 사도 뭐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내부자 매도가 상당히 악재에 속하죠.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ASML도 좋죠.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그쵸? ASML 아까 넣어놨습니다. 마소는 배당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저만 좋은가요? 이게 배당 뒷골이지만 하락장에서 배당만큼 마음 편한 게 또 없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잘 아는 주식을 갖고 버티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도 마소 얼마 전에 배당락일이었는데 그래서 저 배당 곧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이 좋아요. 급등하지도 급락하지도 않는 우상향하는 주식 너무 좋아요. 예, 쥐꼬리긴 한데요. 또 나중에 또 장기로 들고 있으면 또 어떨지 모르죠. 그게 또 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마소 제일 좋아합니다. 애플도 안 비싸요 사실. 거품이라고 보기 어렵죠. 애플, 알파벳, 마소 이런 주식들. 여기 빅테크가 오히려 거품이 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실적이 너무 탄탄하죠. 그죠? 사과 생태계 그럼요. 강력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너무 좋은 주식이 많아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미국 주식은 나이키 어딨죠? 나이키 5% 빠져있죠. 그렇죠? 야 이렇게 좋은 주식은 또 잘 안 빠져요. 그죠? 나이키는 저번에 10% 한번 빠질 때가 또 저점이었고 그죠? 10월 달에 지금 막 테마주 중소형주들은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량주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어도비 좋죠. 어도비 좋아요. 어도비 10% 넘게 빠졌네요. 괜찮죠?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끔씩 10% 넘게 빠진 날이 옵니다. 이럴 때 분할 매수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매번 보여드리면서도 10% 안 빠질 때는 말도 안 하는 게 이렇게 가끔씩 기회가 오니까 이럴 때 해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렇죠? 스타벅스도 좀 그렇고 배당 주니까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채팅창에도 독일입니다. 지금 유럽은 난리네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럽 쪽 때문에 비자는 당분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유럽이 해결돼야 되는데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만 해소되면은 그래도 바닥은 다진 거 아닐까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보잉은 사실 항공기 만들어서 이제 중국에 갔다가 납품하기만 하면 되는데 좀 같이 눌려있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실적도 이제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조금 걸릴 것 같죠 근데? 보잉 같은 것도 무겁지만 오를 때 또 무섭게 오를 수도 있어요. 맞죠? 지금 오미크론 이제 진짜 감기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도큐사인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 도큐사인이라는 주식 좋은데 이거 실적 잘 나왔는데도 생각만큼 안 나와서 빠진 건데요. 지금 이게 언택주여가지고 아시죠? 지금 언택주 다 빠지는 거 뭐 페이팔부터 해가지고 근데 오죽하면 이거 CEO가 다음 주부터 주식 매수하겠다 그랬어요. 자기 주식 싸다고 이제 그 컨퍼런스 콜 때 말했습니다. 기업 CEO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앞뒤로 며칠 동안은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는데요. 그 기간 끝나자마자 사겠다고 말했어요. 도큐사인이라는 주식 엄청 빠졌거든요. 40%인가 빠졌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언택주 다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페이팔도 그렇고 뭐 펠로톤, 줌 이런 거. QQQM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 나스닥 QQQ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QQQM 똑같습니다. 맞죠? QQQM도 너무 좋습니다. 똑같은 운용사에서 하는 상품이더라고요. 강추 괜찮습니다. 그 메타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커버그가 메타버스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장 실적에 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투자 계획은 있는데 당장 실적에 뭐 있는 건 없고 당장 지금 뭐 아시죠?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거 쪼개야 된다, 매각해야 된다 이런 독과점 우려가 제일 많이 껴서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걸 또 괜찮게 보는데 저는 추매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실적으로 찍히는 게 없어요. 아직은. 기대감으로 메타버스 지금 저커버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지금은 소셜미디어 실적만 보고 가는 거죠. 뭐. 맞아요. 메타버스가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갖고 10년 동안 뭐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돈을 그걸로 벌 수 있다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1월 달 중순에 페이스북 실적이 잘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무조건 빠졌으니까 사자는 주인 아닌데 야 페이스북이 310불 이하로 내려오다니. 원래는 저는 페이스북 주주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실 저가 매수 개념으로 들어간 건데 고점 대비 20%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에 애플도 VR 기기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 22년부터 VR 전쟁 시작됩니다. 이러면 또 관심 받지 않을까요? VR, AR, 헤드셋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죠. 2022년부터. 맞아요. 실적 좋을 만한 주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우려에 만약에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되신다 그러면 내년에 뭐가 좋을까? 내년에도 실적 잘 나올 주식 뭘까? 생각하시면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내년에 마소가 실적이 안 나올까? 저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저 오큘러스 주문 한번 해보려고. 써보신 분들 계세요? 페이스북 거? 전 주주가 됐으니까 애플 AR 글래스, VR 글래스 이쪽 나오면 저도 다 사보려고요. 제가 이번 주에 로블록스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뒤늦게 로블록스도 해봤어요. 로블록스 들어가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나이키랜드 놀러 가봤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나이키 신발도 신어보고요. 여러분들 나이키 좋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정말 사고 싶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로블록스 나이키랜드 가시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전 생활 속 주식 아시죠? 생활 속 주식. 말만 하면 안 되고 직접 체험해봐야 됩니다. 로블록스로 오징어 게임도 했어요. 그러고 사야죠, 살 거면. 그래서
로블록스로 오징어 게임 요즘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막 노래 나오면 막 이렇게 멈춰야 돼요, 제 캐릭터. 그것도 해보고 나이키랜드 놀러 가서 와이프랑 나이키 신발 신고 막 뛰고 막 해봤습니다. 다. 그 정도는 해봐야 주주죠, 여러분들. 로블록스 무료예요. 근데 결론은 나이키가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나이키가 야 어디든지 이제 가서 자기 신발 팔겠구나 이 생각 들던데요. 로블록스 무료예요. PC 컴퓨터로 금방 할 수 있어요. 5분 만에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나이키가 대단하다. 정말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만약에 나이키도 이렇게 좀 10% 이상 훅 빠지면 그럴 때 탁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배당도 받으면서 버틸 수 있으니까. 아마존은 소액으로 들고 있고 저번에 15%인가 빠졌을 텐가요? 그때 조금 사놨는데 주력은 이제 애플 마소입니다. 주력은 애플 마소. 애플 마소가 배당도 주고 버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막 더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인 게 아니고 많이 빠졌을 때 또 절호의 줍줍 기회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